예, 이번 시간에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관련해서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 동시에 살펴보겠는데요. 자, 재고자산은 제품, 상품, 그 다음에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고, 자, 유가증권은 주식, 채권, 그 다음에 관련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자산 관련되는 부분과 보험업법에 속해 있는 자산,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평가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자, 재고자산과 관련되는 평가 방법을 보면 대상자산, 재고자산은 원가법과 저가법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원가법은 개별법, 선입선출, 후입선출, 총평균, 이동평균, 매가, 환원법이고요. 저가법은 취득가액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시가 중에 낮은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저가법이 강제사항이죠. 강제사항인데 세법에서는 원가법과 저가법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유가증권은 원가법 중에 개별법과 총평균, 이동평균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평가 방법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평가 방법을 신고하시면 되고요. 평가할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한번 신고를 하면 평가 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원칙은 계속 적용이지만 이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변경할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3개월 이전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19년도의 평가 방법을 변경된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19년도 12월 31일 이전 3개월, 그러니까 9월 말까지 평가 방법 변경 신고를 하셨어야 됩니다. 평가 방법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 방법대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이제 언제까지 신고해달라고 하는데 신고에 대한 어떤 가산세라든가 이런 규정이 없으면 신고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신고라든가 또는 마음대로 변경을 한 경우에 신고 적용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일반적인 재고자산은 무신고하면 선입선출법으로 적용을 합니다. 선입선출법이고요. 매매 목적용 부동산은 개별법,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변경한 임의 변경의 경우에는 무신고 방법에 의한 가격, 자, 요 세 가지 방법에 의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당초 신고한 평가 방법 중에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되는 세무조정부터 먼저 보면 장부상 가액보다 세법상의 평가 가액이 커지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우리 세무조정 파트 설명드리면서 기말 재고자산이 높아지면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 말씀드렸죠. 자, 장부가액이 예를 들어서 장부가액이 100원인데 세법상 평가가액이 150원이다. 즉 기말 재고자산이 50원만큼 가격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 거냐? 당기순이익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출원가를 줄여라라는 거죠. 송금불산입 유보 처리하라라는 겁니다. 그죠? 송금불산입한다는 얘기는 입금산입, 즉 당기순이익이 높아진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높아진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높아지지만 다음 연도에 바로 송금산입 유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매출원가를 계산을 할 때 기초재고에서 당기매입과 기말재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말재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러니까 매출원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2019년도라고 가정을 하면 2020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자, 장부상에 100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기초재고 100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100원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세법상으로는 기말재고가 150이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그것만큼 감소를 하고 당기순이익이 그것만큼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150원이 다음 연도 기초재고 150원,
기초재고의 50원만큼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기초재고는 당해 연도에 전부 매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된다. 판매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판매됐기 때문에 관련되는 유보는 관련되는 자산이 전부 매각이 되면 반대의 세무조정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평가 금액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이 발생이 되면 다음 연도에 반대의 세무조정이 자동으로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 좀 주의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세법상의 가액이 장부상 가액보다 작아지는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기말 재고 자산이 줄어들게 되면 매출원가가 늘어난다라는 부분이죠. 기말 재고 자산이 줄어들면 대차 평균의 원리에서 자본도 같이 줄어듭니다. 자본이 같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에 비용이 그것만큼, 순이익이 그것만큼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송금 산입 유보 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송금 불산입 유보 처리가 된다. 다음 연도 기초 재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가증권에 대한 세무조정입니다.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세무조정인데요.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세무조정은 기업회계로 따지면 기업회계에서는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단기 비용이다라는 겁니다. 손익계산서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나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이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세법상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 방법 말씀을 드렸죠. 총액법 중에 원가법 중에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런 평균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개별법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이 계상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이익으로 계상된 금액을 입금 불산입 처리를 하고요. 평가손실이 계상된 부분을 송금 불산입 처리해서 유보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과 관련되는 부분은 기업회계에서 평가를 할 때 기업회계에서는 이 부분이 재무상태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본 항목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본 항목 중에서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포괄 손익 누계액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누계액으로 회계 처리했기 때문에 관련되는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이 증가하거나 자본이 감소하게 되면 순자산 증가 입장에서 입금, 송금 세무조정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금 산입과 송금 산입, 평가이익은 자본의 증가, 평가손실은 자본의 감소, 그래서 송금, 입금 바로 세무조정하고 기타로 세무조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세무조정하냐면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자본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본으로 온 게 아니라 바로 자본으로 왔기 때문에 기타로 세무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기타로 세무조정을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하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에 대한 세무조정 상황과 똑같아집니다. 자, 재무상태표에 있던 이 평가 손익 금액을 손익계산서로 옮기는 세무조정을 지금 했죠. 입금, 송금 세무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세법상의 평가 손익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입금 산입되었던 부분을 송금 불산입 유보 처리를 해야 됩니다. 평가 손실은 송금 산입해 줬다가 다시 입금 산입해서 유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입금과 송금이 동시에 나타나니까 자, 이 부분은 세무조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당해 연도에는 세무조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유보와 관련되는 사항 때문에 반드시 세무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유보를 관리를 하셔야 다음 연도나 그 다음 연도에 이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했을 때 관련 세무조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과 관련되는 부분 또는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되는 부분을 실제 회계 처리한 내용을 갖고 세무조정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증권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500만 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500만 원 해서
이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부분을 손익계산서에서 그러니까 이익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 평가 이익에 대해서는 세법상에는 붕괴가 없습니다. 자, 조정 붕괴로 들어오면 자, 장부상 붕괴와 조정 붕괴를 두 개 합쳐서 세법상 붕괴로 만들면 됩니다.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단기매매 증권을 대변으로 보내고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을 차변으로 보내서 차변 대변 합쳐서 제로, 차변 대변 합쳐서 제로로 만들어서 붕괴가 없는 걸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정 붕괴를 찾아낸 이후에 이 조정 붕괴를 통해서 세무조정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죠? 평가 이익이라고 하는 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입금 불산입, 상대방 계정 과목, 단기매매 증권이죠. 단기매매 증권 유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무조정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 200만 원 대변에 발생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0만 원 생겼습니다.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자본 항목으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법상에서는 이런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붕괴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정 붕괴는 반대의 붕괴가 일어나야 되겠죠. 반대의 붕괴, 자산과 자본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개를 좀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분리하셔갖고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자본이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본이 증가하면 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본에는 기초자본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총액은 고정되어 있는데 자본이 증가하면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이익이 줄어든다. 그래서 송금, 산입,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0만 원 기타로 소득 처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 매도 가능 증권이 증가를 했고요. 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산이 증가하면 이익은 증가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익 증가, 입금 산입, 유보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금과 송금의 세무조정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과정을 우리 회계 처리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되는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252페이지에 사례가 있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조정명세서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자, 재고자산 관련되는 정기유보 잔액 평가정 500만 원이 송금 산입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세무조정 유보사항을 당해 연도에 원래 기초재고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반대의 세무조정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기말재고자산 평가와 관련되는 부분과 평가 자료가 있고 네 번째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계관리 쪽에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우리 결산 재무제표를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 항목에 보시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에 대한 부분 200만 원 12월 31일자에 계산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우리 교재 자료에 매도 가능 증권 2천만 원, 시가 1,800만 원에서 200만 원에 대해서 평가 손실을 계산한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세무조정 진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손익계산서 항목 쪽에서 보시면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에 대한 부분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00만 원 세무조정이 일어나 있습니다. 회계 처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자료에 단기매매증권 1,000만 원, 시가 1,500만 원에서 500만 원만큼 이익이 잡혀 있죠. 자, 이 부분도 기업 회계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했기 때문에 관련 세무조정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재고자산과 관련되는 법인조정에 있는 재고자산 유가증권 평가 조정 명세서를 통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합계잔액 시산표나 재무상태표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바로 세무조정을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한 검토입니다. 자산별로 재고자산 관련해서 제품, 상품, 반제품, 제공품 관련되는 자산별로 평가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 방법을 보니까 3번 자료에 상품, 제품의 평가 방법은 이동평균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상품과 제품에 대해서 신고 방법, 이동평균법 선택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신고했고 나머지 평가 방법은 신고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재료나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무신고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평가한 금액 보니까 상품과 제품에 대해서 이동평균법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법 대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조정 사항은 나타날 게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원재료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했는데 후입선출법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후입선출법 선택했습니다.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지금 시가로 평가를 했죠. 시가로 평가했기 때문에 평가 방법을 시가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평가 조정 계산으로 들어갑니다. 평가 조정 계산에 자산별로 회사 계상, 장부상 가액 금액을 정리를 하시고요. 정리를 하고 조정 계산 금액을 입력을 합니다. 세법상 신고 금액과 임의 변경 무신고 시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자, 제품과 상품에 대한 부분은 이동평균법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세법상 신고 방법에 대한 금액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무신고나 임의 변경에 대해서 나머지는 무신고를 했기 때문에 무신고 관련되는 금액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세무조정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조정금액 100만 원과 마이너스 500, 200에서 총액 마이너스 200으로 조정금액이 나타납니다.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 세무조정 사항은 기본적으로 총액으로 보여집니다. 총액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교재의 25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관련되는 세무조정은 자산별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이나 관련되는 유가증권에 대한 자산별로 세무조정을 하시는데 전기상품 평가증 전년도의 첫 번째 자료에 보시면 재고자산 평가증 500만 원 송금 산입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유보 잔액을 당해연도에 추인하는 전기상품 평가증 500만 원 세무조정하시고 재고자산 평가 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100만 원만큼 입금 산입 유보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부분 매도 가능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에 대해서 500만 원 이익 금액을 입금 불산입 처리해야 되겠죠.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에 대한 부분 입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송금 산입 기타 200만 원 처리하신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0만 원 유보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금 항목 쪽에 100만 원, 200만 원에서 총 300만 원과 송금 항목 쪽에 총 500만 원에서 순액으로 마이너스 200 금액이 딱 맞도록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시는데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는 순수한 재고자산만 정리를 하시고 유가증권과 관련되는 부분은 관련되는 재무제표에 관련되는 회계처리 내용을 통해서 직접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세무조정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조정명세서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